안녕하세요, 정코치입니다. 오늘은 출근을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와서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단단히 쓰고 안경을 쓰든 선글라스를 쓰든 고글을 쓰든 셋 다 준비했는데요. 잘 쓰고 잘 커버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죠.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잠시 후 광명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지금 공항 가는 길인데 주유소에 보니까 휘발유가 1,456원, 경유가 1,308원. 생각보다 유가가 하락해서 그런가 폭락해서 그런가 굉장히 저렴해졌네요. 갔다 와서 빨리 넣어야 되겠다. 드디어 김포공항 국내선 쪽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 정도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많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탑승구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10번 탑승구라 10번 탑승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서 왔어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일단 안경의 종류를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강의하러 가니까 노트북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근데 안경, 이거 마스크 쓰고 안경 쓰면 이거 습기가 차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안경 쓰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경은 실내에서 쓸 예정이고, 사실 이걸 써야 되는데 한 번씩 좀 창피해서 약간 이 고글을 딱 써줘야 완전히 이제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경보다 훨씬 더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요. 이거 벌써 막 습기 차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완전 뿌얘졌어요.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선글라스.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습기는 엄청 차나 습기가 차는 게 보이지도 않는. 오늘 제주도 가서 강의할 내용은 사실 이제 제주도에 신입분들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6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 거죠. 신입분들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이 회계, 세무, 법률,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도 좀 퀄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분들에게도 공감이 될 것 같아서. 근데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통계가 상당히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주도 가서 강의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일단 탑승을 한 상태입니다. 공양복은 비상과 앞에서 탈출 직전에 부풀려주세요.
2번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원래 만났었는데 1번보다는 5번이 차가 덜 붐빈다라고 하셔가지고 5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딱 봐도 5번이 되게 한가하네요. 다음부터는 5번으로 가야 되겠다. 원래부터. 안녕하세요. 자, 제주지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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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업계가 일단은 뭐 유형으로 이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말로서만 설명해야 되는, 여기 이제 뭐 전문가 분들이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유형에 뭔가는 없으시죠?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예, 다 무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신뢰감을 얻으려고 하면은 말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말로써 설득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연습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요,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통계 관심 있으시죠? 보통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나 상품 교육이 대다수의 줄을 이뤘는데 갑자기 어떤 지점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지점장님이 들어오셔서, 저는 서울에서 교육받았으니까 여러 지점장들이 같이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데 보험 상품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의학적인 부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심근경색이 어쩌고 저쩌고, 뭐 뇌출혈이 어쩌고, 암은 왜 걸리는 거고, 그냥 암에 걸리면 3천만 원 지급이요, 뭐 뇌출혈에 걸리면 2천만 원 지급이요, 이걸 아니고 왜 뇌출혈이 뭐 어떻게 질병이 걸리는 거고 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리 거기 앉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고객한테 설명해 주는 거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의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그리고 나서 또 들었던 게, 통계에 대해서 물론 뭐 의학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되게 얕았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듣는데 저 설명을 제대로 고객한테 전달한다 그러면 고객들도 수긍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보험 하나 가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제대로만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영업을 시작하는데 전화만 해도 이제 다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더 쌓이기 시작했죠. 자신감이 조금 붙었으나 한 번도 설명해 볼 기회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기본 스크립트가 있고 제 나름대로 저만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만의 스크립트를 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딱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배운 거는 또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죠.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네. 상대방이 나한테 딱 끌려 들어오거나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게끔만 만들면 이 보험업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내용을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다든가 가슴속에 싹 스며들게끔 만들어 주시면 할만한데? 나도 저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혹은 저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험업을 하면서 꼭 갖춰야 될 항목을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제가 꼽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는 통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보험 자체가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확률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도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의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특히 보장성 보험은 의사만, 간호사만 의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보험하는 사람들은 의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든 약관에 펼쳐보면 중심정맥이 어디다, 체간골이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어떻게 해준다, 이런 말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해석할 줄 몰라요. 그러면 고객이 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관 속에 있는 의학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지만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요거 2개를 잘 알고 약관을 봐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사람 봤어요? 근데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자연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오늘 통계를 보시다 보면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들을 모두 다 겪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생로병사라고 불러요. 생로병사.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어요. 시험 다 보셨죠? 생명보험은 생명에 관한 보장을 하는 거고, 손해보험은 뭘 보장할까요? 네,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없어요. 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죽음과 사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비용과 손해액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망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래 사는가, 몇 명이 태어나는가,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손해보험은 비용에 관한 통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 재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보험에서는 건강에 관한 보장들을 해줘요. 여기에 보면 뭐 암도 있고 심장질환, 뭐 뇌졸중, 치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구통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구통계.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사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2015년, 2025년 우리 요쯤에 살고 있는 거죠. 사망자는 고만고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가겠대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통계청에서 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겠네? 그럼 사망자는 지금보다는 뭔가 대비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살짝 이런 감정만 느껴주시면 돼요. 출생자는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죠. 우리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봤죠? 줄어든다는 얘기. 그래서 많은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리고 3명 낳으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듣죠? 3자녀 좀 낳아달라. 여러분 3명씩 낳으신 분? 제주도 역시 훌륭해요. 낳아주실 거죠? 네,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족들도 많아지고, 이 세 개를 놓고 재밌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구수예요, 인구수. 보시면 51849, 51850, 51851, 11월까지는 늘었어요, 전체 인구수. 남자 인구수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남자 인구수. 25868, 25867, 25866. 남자 줄어요, 늘어나요? 남자는 줄어들어요. 전체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는 줄어들어요. 여자는 25981, 25983, 25984.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여자는 늘어나요. 어떠한 종족은 줄어들고 있고 어떠한 종족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인구수는 여자가 더 많아요. 그죠? 한 달 지나가 볼게요. 남자 95, 여자 907.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매달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여자들보다. 그런데 인구수는 여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남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죽이는지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대신 12월, 1월, 2월 되면서 드디어 자연 감소가 일어났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849, 847, 844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보는 거니까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봤더니 2017년에 13%, 13%였으면 고령화였죠. 고령화에서 점점점 늘더니 2017년 8월 달에 처음으로 14%가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 고령 사회. 2019년 3월 14.95%로 거의 15%에 육박하게 됐고 2019년 5월 15%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 15.42%, 2019년 12월 15.48%, 바로 저번 달 2020년 2월 달에 15.67%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얘기할게요. 소년 출세. 너무 일찍 성공하잖아요. 성공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대바라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꼭 한번 꼬꾸라지거나 힘든 경험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소년 출세 되도록이면 내가 그 시행착오를 잘 겪어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한 방에 팍 벌잖아요. 나중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소년 출세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중년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꼭 중년쯤 되면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노년 빈곤이에요. 노년 빈곤.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것만큼 처참한 거 없어요. 나이가 들면 경제력을 무조건 갖춰줘야 돼요. 기본적인 경제력. 그렇기 때문에 노년 빈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소년 출세, 중년 바람, 노년 빈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산정특례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본인 부담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치매도 2017년부터 90% 지원해줘요.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얘네들은 30일 해준다고.
심장 이식 수술 받아야 최대 60일 지원해줘요. 암은 5년이나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정리, 보장성 보험은 점점 증가하는 사망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일찍이든 늦게든, 조기 사망이든 늦게 사망하시든. 많이 걸리는,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이에요. 헬스케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죠.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노후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예요. 노후 의료비, 노후 생활자금 이런 것도, 즉 보장성 보험은 인생에서 꼭 발생하는 뭐에 대한 대비예요? 생로병사에 대한 대비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행 기준 뉴 스탠다드 제주항공에서 Have your attention, please. Arriving from Jeju is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제주의 강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